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훈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새벽 2시 49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였던 7월 11일 장 좀 어떠셨나요? 어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냈다 라면은 사실은 조금 판을 제대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주도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주도주 섹터를 찾는 연습만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물론 2주 전 정규 방송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플러스 무상증자 관련된 주들이 가장 강하단 말을 월요일부터 말씀드렸었고 사실은 정규 방송에서는 이미 무상증자나 신규 상장 주들을 20일 전에 다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3주간 엄청난 시세를 냈었죠. 상한가가 두세 번씩 나오기도 했고요. 대부분 다 50% 이상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저는 멤버십 강의를 통해서 신규 상장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개별적으로 추가 상승할 수는 있지만 저는 더 이상 보지 않는다. 신규 상장, 무상증자 관련된 주들은. 왜냐하면 트렌드가 지났다 이미. 요새는 2, 3주면 다 모든 트렌드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이 개별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제가 어저께 멤버십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조건 확진자 관련된 주를 봐야 된다. 그 주가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지배를 할 것이다. 월, 화, 수죠.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남았습니다. 그때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방역 지침이 다시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어제 픽 종목들 유튜브 멤버십 픽 종목 5개 중에 한 종목이 상한가 그리고 20% 이상이 3개 그 중에서 24%가 2개나 나왔죠. 그러니까 총 5개 중에서 4개가 20% 이상 급등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래서 뭐 10% 이상 수익 낸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멤버십 종목 가진 듣는 분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뭐 또 멤버십 홍보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제가 지난달부터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고 픽 종목들을 보통 한 회당 4종목에서 6종목 정도 말씀드립니다. 보통 정규 방송 같은 경우는 한 10종목에서 한 12종목 정도 말씀드리고 사실 그 안에서도 대장주들을 추려내면은 한 4, 5종목밖에 안 되죠. 다만 내가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 갖는 거죠. 이 대장주 들어가도 되나? 이 섹터를 들어가도 되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 종목을 내가 왜 선정을 했고 이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 종목의 매수가 그리고 뭐 저항 매도가, 목표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제 방송을 지금 1년 이상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규 방송을 사실 유튜브 멤버십처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상 4, 5종목을 마지막에 픽을 해서 이 종목을 단타치기 좋다 또는 이 종목이 내일 급등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제가 왜 방송 스타일을 지금처럼 바꿨냐면 그런 방송을 제가 그 당시에는 30분 정도 올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담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버릴 내용이 없고, 뭐 글로벌 증시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이, 뭐 그때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분석해드렸었고, 차트 분석도 다 해드렸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도 버릴 내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킵을 해요, 스킵을 하고, 제목만 보고 또 투자하고, 그렇게 해서 또 수익 냈다고 댓글 남긴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분 나빠서 바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무료 방송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적중률도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80%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날 당일날 급등하거나 최소한 그 주 2, 3일 내에 급등을 하거나 그래서 다른 유튜브 방송도 저도 많이 봤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방송들은 4, 50종목 얘기하잖아요. 1시간 동안 4, 50종목 중에서 한 10개 종목 오른 거 가지고 굉장히 생생을 내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 저는 보통 10종목 이내로 말을 하고 섹터로 얘기해도 한 두세 섹터밖에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하거나 최소한 그 주나 그 다음 주 안에는 시세가 나오는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다른 종목을 물론 다른 방송을 보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한데 저는 많이 정보를 알면 알수록 헷갈린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공부를 해도 그래도 시간이 부족한데 이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저 방송 보고 하면은 물론 이런 마음이 있겠죠. 이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저 방송에서도 얘기하는 걸 겹치는 것들을 내가 선택하면 베스트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 오히려 그렇게 여러 방송을 보다 보면은 더 판단력이 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목을 뭐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연계해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전혀 그런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봐야 뭐 8개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인 유튜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제가 마음 편하게 여러 얘기들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뭐 적중률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관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조금 공인된 분들은 사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잘못 얘기했다가는 좀 나중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현재 지금 6번을 제가 멤버십을 진행을 했어요. 진행했는데 평균적으로 한 6개 종목을 얘기한다면 그중에 80%인 4-5 종목은 급등을 했고, 그래서 일주일 사이에 그날 당일날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요. 방송 한 날, 어제 같은 경우는 새벽 방송을 4시에 했는데 그러고 나서 아침 9시, 10시에 상한가 간 종목도 있었고 20% 이상 급등한 종목이 3종목 이상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멤버십 카톡방에다가도 방송 올리자마자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주일 사이에 5%에서 50%까지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사실 제가 오늘 한국 BNC 상한가를 먹었는데 이제 그러고서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 26% 정도 들어가서. 근데 그래서 한국 BNC도 사실 어저께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한국 BNC하고 뭐 국전약품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한국 BNC를 매매했던 기억이 나서 좀 찾아봤어요. 작년 8월 4일이라고 써있죠. 8월 4일에 테마주. 근데 제가 예전에는 방송을 이렇게 했다니까요. SMCNC, 맥스트, 그리고 인터파크, 핑거, 한국 BNC 이렇게 똑 5종목을 픽을 해서 아예 캡처를 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방송 중간에.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부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을 다 스킵을 하고 마지막만 보고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한 8시 정도에 한 10분 정도 방송을 보고, 10분도 아니죠. 근데 이게 제 입장에서도 사실은 뭐 그렇잖아요. 뭐 유튜브는 사실 홍보 차원으로만 활용을 하는 거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체류 시간이라든지 구독자들의 뭐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야지만 제가 구독자가 느는 구조인데, 뭐 물론 수익을 낸 거는 축하할 일이긴 한데 제 방송을 통해서,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뭐 남들은 그래도 30분씩 다 보는 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들도 알고 2번, 3번씩 돌려보는 분들도 있는 걸 아는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한 5분 정도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종목만 싹 빼먹어갖고 수익을 냈다. 이러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도 기쁘지도 않고 오히려 2번, 3번 돌려본 분들이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멤버십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종목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어떤 지점에서 이런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뭐 제가 그렇다고 방송 스타일을 바꿀 건 아닌데, 어쨌든 멤버십을 통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국 BNC 같은 경우도 뭐 차트 분석도 예전엔 다 해드렸었고요. 그러고 나서 급등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뭐 갑자기 옛날 생각이 좀 나서 좀 주저리주저리 말을 했었는데 이렇게 관점에 대한 설명들도 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난 7월 6일에 제가 멤버십 5번째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넘버 5라고 적어 놓은 거는 1번, 2번, 3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도 좀 돌려보기 좀 찾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넘버링을 달았고요. 그때 제가 5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22%, 제가 7월 6일 새벽 방송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에 22% 상승했죠. 그리고 그다음에 뭐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바로 그날 한날 29% 급등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모아데이터 같은 경우는 물론 권리락 때문에 올라간 그 상향도 있지만 제가 어쨌든 7월 6일에 재차 강조를 드려서 말씀드렸었고 그날 바로 상한가를 갔고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도 수익 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포바이포 같은 경우는 정규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그래서 정규방송에서는 더 예전에 말씀드렸죠. 한 열흘 전쯤에 그 7월 6일에 다시 한번 강조드렸고 30%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오늘도 5%. 그리고 범함수혈셀이 제일 적게 상승했는데 이거는 8%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안 한 종목은 없었어요. 픽 종목들 중에서는. 물론 그런 것들이 때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하죠. 왜냐면 매번 제가 잘 맞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장이 안 좋으면은 원래는 이제 제가 한 2번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픽을. 근데 그런 걸 한 번으로 지난주에 한 번밖에 안 했죠. 왜냐면 그만큼 장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장이 좋으면 2번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 되고, 어저께 제가 새벽 3시 반인가 4시 정도에 올렸었던 종목들 다 말씀드렸었어요. 국전약품 24% 올랐고 한국 PNC 30% 갔고, 사실 저는 한국 PNC와 국전약품 좀 비교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전약품 같은 차트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재료는 한국 PNC가 더 좋은 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장중에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일동홀딩스도 24%, HLB가 제일 적게 올랐어요. 4.8%, 그다음에 한국파마 20%. 한국파마는 아까 저희가 주식 공부방에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실적주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심택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심택이 오늘 장중에 5% 상승했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급등주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급등주나 테마주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성향은 실적주를 좀 더 비중을 실어서 가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다만 주도주 섹터가 뭔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최소한 이번 주 월요일은, 그 다음에 지난주 목금은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주가 주도주 섹터였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주스터디 이번 달에는 제가 주스터디 8기를 운영을 안 했잖아요. 안 했고 9기 8월 반은 현재 모집 중인데, 전체적으로 좀 강의안을 50%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요. 매달 한 20%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는데 이번엔 좀 내용을 많이 강화를 해서, 왜냐하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고 주식책이 지금 10월달 정도에 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좀 추가하고 해서, 특히나 이제 매수매도법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씀은 안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서 강의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픽 종목 결과는 그랬었고요. 주식 공부방에도 제가 아까 아침에 강조를 했었죠. 보시면은 이게 11시 22분에 한국파마 공유했었고, 그 다음에 11시 17분에 국전약품, 한국BNC, 일동홀딩스, HLB, 이거는 이제 멤버십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공부방에도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세가 안 나왔었으면 말씀 안 드렸겠죠. 근데 이미 오늘 3분의 2 정도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공부방에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낸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10% 이렇게 수익 냈다는 분들도 있었고, 뭐 두 종목 수익 내서 20% 수익 낸 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렇게 현재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현재의 주도주를 보는 게 중요하지, 어떤 차트가 좋아서 뭐 종목이나 이런 업종 상관없이 차트만 보고 들어가다가는 크게 물릴 수 있는 장이다 라는 말씀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내내 드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국전약품은 2번 매매를 해서 한 4% 정도 수익이 냈고, 한국파마가 좀 아쉬운데 한국파마를 저는 목표가를 5% 잡아놨었어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5%에서 한 8% 정도 저항대 있으면 무조건 1차 목표가를 정해놓는데 제가 볼 틈이 없는데 벌써 체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비엔신 현재 들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지금 현재 4% 정도 수익이고 내일도 최소한 10% 이상은 수익을 내고서 매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은 보시는 것처럼 제 그 구독 버튼 옆에 이렇게 가입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대한 설명들이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지표 빠르게 살펴보면은 일요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오랜만에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코로나 라이브 사이트가 작년부로 폐쇄가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부로 더 이상 이제 집계를 안 하더라고요. 저도 최근엔 확진자를 아예 집계를 안 했죠. 왜냐면 관련된 주들이 안 움직이기 때문에 집계를 안 했는데 지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확진자 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으면 좀 더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은데, 그래서 어쨌든 네이버를 통해서 전 보고 있고, 확진자 수는 어제 기준으로 12,000명, 그러니까 결국 2만 명 오늘 넘겠죠. 그리고 20만 명이 다음 달에 넘을 거라는 지금 현재 의사들의 견해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주, 최소한 수요일까지는 무조건 확진자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제약바이오를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었죠. 왜냐면 원숭이 두창 하나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확진자 관련, 원숭이 두창 관련, 그리고 제약바이오 전체가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다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런 재료들이 아니더라도 상승할 만한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개별 재료, 오히려 뭐 본인 그 개별 종목들의 임상이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도 상승할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확진자 또는 원숭이두창 관련된 이런 재료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도주 섹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블링 현상에 대해서도 지난주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2만 명대인데 1주마다 2배로 는다는 얘기죠. 그럼 다음 주는 4만 명, 다다음 주는 8만 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이것도 오늘 큰 재료죠. 11명 코로나 확진됐기 때문에 지금 도어 스태핑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지지율과도 상관이 있지만 이런 것들도 확진자 때문이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냈고,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거리두기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마스크 해제나 이런 것들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 격리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오늘 픽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고, HLB 같은 경우는 제가 픽 종목에서 설명드렸지만 재료가 다릅니다. HLB는 현재 코로나 재료가 없고 다른 재료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이 좀 약했다. 그래도 장중에 4.8%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국이 또 봉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오늘 장초 마이너스 2%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스닥이 현재는 그래도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보합세까지 올라왔고, 현재가 지금 시간이 2시 정도 됐는데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잠깐 볼까요?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3시 40분, 3시 4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많이 빠지고는 있었거든요. 나스닥 마이너스 1.4%네요. 제약바이오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미국 증시도 항상 살펴보는데 제약바이오도 강하고 나머지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다른 건 볼 거 없네요. 엔비디아도 많이 빠지고 전기차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이제 상해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 상해 종합지수, 중국 관련된 종합지수들이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제약산 때문이죠. 그러니까 봉쇄령이 벌써 또 나왔죠.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뉴욕 증시까지도 큰 여파를 받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관련된 주들이 그래서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계속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가장 이게 크다고 봅니다. 물론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글로벌 업황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트코인 채굴이 어려워진 부분, 가격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 가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는 보합세밖에 안 되는 거죠. 보합세에서 박스권을 이루고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은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2100까지도 보고 있고, 상방은 한 2400까지. 그래서 그 안에서만 한동안 놀다가 언젠가 뭐 모멘텀이 생기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 모멘텀 중에 가장 큰 거는 당연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도 보합세 정도로 마감이 됐고,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고, 국채금리 소폭 하락을 했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내일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1314원이죠. 1%나 상승을 해서 1300원까지는 괜찮았는데 지금 1300원 10단위가 또 바뀌었다는 거는 이건 또 엄청난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빅스 지수도 크게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래도 횡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는 조금 하락세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발틱 거만물 지수도 계속 하락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 지수도 보시면은 103달러로 소폭 하락을 했는데, 문제는 천연가스예요. 천연가스가 6.8%. 그래서 아까 천연가스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러면 사실은 장중에 뭐 GSE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을 미리 매수하는 것도 괜찮았죠. 단일가들이 다 잘 나왔잖아요. 시의 호가가. 그렇게도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농업 관련된 원자재는 또 가격이 되게 크게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일 주가로 반영이 되겠고요. 그래서 대성에너지나 GSE나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들도 보시는 것처럼 3,000원대 시작을 해서 8,000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큰 시세를 내고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조정을 받는 게 지금 5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20선을 돌파 안착지지를 못했죠. 그렇게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2달 동안 조정을 받았고 가격적으로 봐도 8,000원에서 4,700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급등이 나올 만한 마지막 시세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뭐 내일이 될 수도 있겠죠. 주요뉴스 살펴보면은 일단 아베 전 총리 사망한 것 관련해서 평화헌법을 개정을 해서 전쟁을 할 수 있게 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방산이라든지 이런 뭐 모나미라든지 이런 뭐 애국 관련된 주들이 소폭은 움직일 수 있겠다. 하지만 모나미 같은 경우도 물론 뭐 그런 단기 테마로 움직이는 거를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중증조 4차 접종에 대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 치료제 관련된 주들이 올라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러시아에서 가스 연구 중단 대비 이렇게 해서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말씀드렸었고요. 그 4차 접종을 50대로 확대 검토하겠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관련된 제약바이오엔텐 다 호재죠. 정부 방역 강화하는 것들도 제약바이오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제약기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혈도 혈중 산소포화도 뭐 이런 관련된 기기들 지난주에 이미 시세 줬는데 이런 관련도까지도 올라가겠고, 오늘은 재택근무 관련된 종목까지도 올라갔죠. 알소프트나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순환매를 돌겠지만 역시나 제일 강한 건 당연히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고 나머지는 이제 주변주들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 BNC는 내일도 급등 출발해서 뭐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고, 뭐 상한가도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중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딩홀딩스도 지금 좀 스케줄 매매가 가능하죠. 7월 며칠이었죠? 7월 20일이었나? 하여튼 그 발표하기로 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좀 매매를 하면 될 것 같고,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파마 말씀드렸고, 진원생명과학이라든지 아직 순환매에서 못 올라간 종목들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 증시에서도 현재 뭐 화이자라든지 이런 게 다시 급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한번 지금 제약바이오를 볼 때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물론 공시는 좀 약하게 나왔어요. 빈혈치료제 관련해서 임상승인 신청했다. 일상 신청했다는 내용이 공시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이것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도 있지만, 예전에는 한국파마가 사실은 코로나 확진자 관련된 주였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예전에 5일 연속 상한가 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오늘 한국파마가 2% 3%밖에 못 움직였지만, 저는 이건 순환매로 돌려서 오늘 급등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22%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뭐 많이 낮은 가격대였었죠. 그리고 하지만 여전히 매물대는 상당히 많습니다. 뭐 3만 원대에도 상당히 많고요. 5만 원대도 굉장히 많고, 240선 저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한다 이런 건 상상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한 3만 원대 중반까지는 갈 수 있다 정도로 목표가 설정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22%가 상승했었고요. 당연히 이렇게 봉쇄령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은 더더욱이나 하락을 하겠죠. 화장품 관련된 주도 더더욱 하락을 하겠고요. 그런 흐름도 같이 읽으셔야 되고, 수출입 동향 나왔는데 7월 10일부터 1일부터 10일까지 무역수지 예상대로 55억 달러 적자, 그 중에서 그나마 반도체, 석유, 승용차는 증가했다 정도 의미가 있습니다. 뭐 악재죠, 악재. 그리고 러시아가 말씀드린 대로 독일행 가스가 예정대로 가동 중단, 이래서 오늘 그 관련된 주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안철수 씨가 이제 국민의힘 차기 대표 유력, 이것 때문에 오늘 까뮤 EMC가 움직였죠. 그래서 그 정도 흐름 정도 보시면 되고, 부산모터스 지금 현재 열리고 있어요. UAM 관련돼서. 그래서 오늘 베셀이라든지 소폭 움직였는데, 이런 종목들 베셀, 네온테크, 파이버프로 이런 종목들도 물론 시세는 지났죠. 시세도 지났을 뿐더러 트렌드가 지났죠. 이미 뭐 제가 3개월 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물려 있다면은 내가 이제 시세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서 나왔어야 되는데 계속 끌고 가다가 뭐 앞으로 뭐 미래산업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본인만의 혼자 상상 속에서 뭐 계속 중장기 보유하게 되면은 이제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래도 그나마 베셀이나 네온테크나 이런 종목들도 지금 가격 조정을 한 3분의 2 정도 받았고 20선 직전에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돌파 시세는 나올 수도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주도주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중장기로 보유하기에는 메타버스나 이런 종목들이 날 수도 있죠. 그래서 VR이나 AR에 대한 지금 아직 스케줄 매매가 남아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직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오늘도 신한인터텍이 대장주라는 말씀은 저 벌써 한 3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 다음에는 넥스트 덱스터인데 한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죠. 넥스트 덱스터,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신한인터텍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아가 최근에 제가 기아 실적 관련해서는 지금 뭐 심택이라든지 대덕전자, 그 다음에 이제 기아, 전장 이쪽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LG이노텍까지 포함해서요. 역대급 실적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44%나 QOQ가 44%, YOY가 55%나 무적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이제 상승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당연히 기아를 보는 게 아니라 아랫단을 봐야죠. 그래서 전장에 대한화성, 오늘 시세가 나온 대한화성, 리비안 관련된 주기도 하고, 에코캡이나 우리산업홀딩스 또는 현대공업, 부산주공과 같은 소형주들을 봐야 된다. 기아에 들어갔다면 내가 크게 수익을 나봤자 10%밖에 안 나겠지만, 이런 종목들 변동성 잘 활용하면은 20% 30% 정도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멤버십 픽 종목 중에 하나였던 심택, BH 말씀드렸었는데, 뭐 대덕전자는 최근에도 많이 버텨줬기 때문에 대장주긴 하지만, 그리고 잘 하락하지 않는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이 하락했었던 심택을 말씀드렸고, 오늘 4%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도 수급이 상당히 좋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2.9% 상승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가 분명히 이 3월달 실적 시즌 때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실적 시즌 끝나게 나면 급락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정리를 안 했다면 여전히 물려 있겠죠. 물려 있고, 물론 글로벌 증시가 악재였기 때문에 더 크게 하락한 건 맞지만, 그래도 이번에 실적 시즌이 지금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죠. 다음 주 말부터 시작이 되고 2주 뒤가 피크기 때문에 그때는 최소한
15%에서 20% 정도는 바닥 대비해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쌍바닥 이루고 있죠. 다만 수급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이 약합니다. 굉장히 약한 편이고 다만 기관 수급이 다시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도 유의미하고요. 그래서 한 46,000원 정도 목표가 두고서 대응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이제 급락한 지점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5만 원대는 매물대가 엄청나게 많죠. 48,000원, 5만 원대는 뚫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건 상당히 모먼텀이나 뭐 증설이라든지 엄청난 이슈가 있어야지만 뚫을 수가 있고 그게 아니고서 한 46,000원대까지는 실적 모먼텀감만 가지고도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BH는 상당히 밀리지 않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거의 정배열 초입에 있고 여기에서 지금 60선만 돌파를 해주면은 완전 정배열로 갈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추세고 기간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보시는 것처럼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거의 4배 정도 기간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실적 시즌에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종목 선정이라든지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도 제 주식 스터디 9기에서도 강의안을 많이 강화를 해서 할 테니까 유튜브 멤버십의 최고 등급에서도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오프라인이 원하시는 분들은 주식 스터디 9기에 고정 댓글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시 분석 빠르게 보면은 당연히 오늘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관련된 주, 코로나 확진주,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다 동그라미를 쳐놨잖아요. 한국BNC, 서린바이오, 차백신연구소, 국전약품, 일동홀딩스, 셀리드가 보여야 될 만한 종목들이고 한국BNC는 말씀드린 대로 FDA 긴급사용 상담, 긴급사용 승인도 아니에요. 상담 재료로 세력주들이 만든 재료고 이걸로 인해서 상한가를 갖고 거래량도 상당히 터져줬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급등한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화인터텍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서린바이오도 모더나 관련된 주죠. 대표주고 mRNA 관련된 주. 그래서 오늘 상한가 갖다 풀렸고 25%. 그 다음에 차백신연구소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해서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 면역 항암제 플러스 원숭이 두창 관련된 재료도 있죠. 그래서 좋게 보고 있고 또 거기다 또 신규 상장주로도 엮여 있죠. 그래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다. 거기다가 이제 국전약품, 코로나 샤페론 지분을 들고 있는 국전약품을 제가 어저께 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이유고, 그래서 18% 상승. 어저께까지는 거래량이 굉장히 안 나왔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저께도 픽 종목을 하면서도 거래량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거래량이 터져줬습니다. 그럼 이제 시세의 시작이죠. 일동홀딩스 7월 20일에 사용 승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스케줄 매매할 수 있다. 셀리드도 코로나19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은 뭐 UAM의 PC 디렉트 정도 추가하면 될 것 같고 비플라이 소프트 신규 상장 주면서 여기도 이제 신규 상장주 지난주에 설명드릴 때 간단하게는 다 보여드렸던 종목들이에요.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했지만 그리고 신진 SM 무중기대 슈퍼개미가 뭐 12% 이제 들고 있는 이슈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런 종목은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뭘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사이버원도 신규 상장으로 말씀드렸었고요. A스토리 변호사 우영우 저는 아직 못 보는데 이미 시세에 많이 나왔죠. 지금 50% 올랐어요. 50% 넘게 올랐어요. 지금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이제 들어갈 종목은 아니다. 다만 순환매로서 미디어 콘텐츠 둘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는 체크하셔야 되고요. 휴맥스도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주로 급등을 했고 시리즈도 무상증자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셀리버리도 100% 무상증자로 올라갔는데 그만큼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는 이제 많이 약화가 됐죠. 물론 모레였죠. 모레 수요일날 이제 조강 ILI하고 이제 두 군데 하고 어디였죠? 실리콘투였나요? 거기가 이제 권리락으로 하니까 당연히 거기가 상한가를 가겠는데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는 공구먼이 꺾였기 때문에 끝났다. 공구먼이 대장주였는데 노터스야 뭐 이미 한 달 전에 끝났고요. 공구먼도 신규 상장 무상증자로 계속 급등하는 패턴이었는데 그 종목이 대장주가 꺾였기 때문에 이제는 볼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야 당연히 권리라 뭐 3연상, 4연상 갈 때 팔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하지만 과거처럼 5연상, 6연상 시세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대감을 역용해서 2연상에서 꺾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K바이오 여기 거래금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은 SK바이오선스 일동제약, SD바이오센서, 국전약품. 일단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종목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시총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시총이 뭐 1조대 넘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움직이기 어렵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지금 현재 한 50% 올라왔죠. 지금 월봉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이라든지 오히려 국전약품처럼 시총이 좀 3천억 이하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백신 연구소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린BNG 어저께 픽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보합으로 끝나고 근데 장초에 70% 상승했어요. 그렇지만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상한가 종가를 지켜줬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필라티틱
폐플라스틱에 대한 재료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순매수도 지금 보시면은 신한인터텍 정도, 뭐 이트로는 너무 소형주라서 보시면 안 되고 DYD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된다. 전장 쪽에도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다음에 기관 순매수에서 넥슨게임즈,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는 개별 재료였죠. 한인엑스, 수주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고, 넥슨게임즈는 신작.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 다 파트에서는 특별히 섹터에서는 뭐 언급할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락장 대응도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물론 단타를 매입해서 매일 수익을 내는 분들은,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다만 저는 스윙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 테마, 대장주를 잡는 게 수익률에서 훨씬 더 클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스윙으로 가져가야지만 상한가 종목을 내가 먹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20% 이상 상승한 것도 가질 수 있고. 다만 당연히 횡보장이란 전제를 저는 계속 깔고 있어요. 하락장에서는 스윙도 안 되고 단타밖에 안 된다. 하락장에서 데이 트레이딩, 그러니까 하루에 짧게 가져가는 것들. 하지만 현재 지난달 6월달은 하락장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거래일 중에서 한 10거래일 정도만 매매를 했고요. 그래도 뭐 2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고, 이번 달에도 지금 1,500 정도 수익을 내고, 이번 달에도 목표 수익률은 4천만 원인데, 어쨌든 이번 달에는 스윙이 더 먹어주는 횡보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스윙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최소한 나스닥이 횡보세로 끝나는, 보합으로 끝나는 날, 크게 하락하지 않는 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 않는 날을 중심으로 단타도 하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을 해서 한 2400까지 온다면은 고버스나 이런 지수 ETF를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해서 하락분에 대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한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방송 3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 좀 잔소리를 좀 많이 해가지고 작년 생각을 하면은 좀 지금 아직도 좀 화가 좀 치밀어 오르네요. 그 말씀을 하셨던 분이, 그분은 물론 선의로 하신 말이고 그만큼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한 거지만, 방송을 이렇게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종목들을 말해 줬는데 방송을 스킵하고 봤다라는 거는 제 입장에서 상당히 그때는 엄청난 스트레스였고, 내가 주식 방송 하지 말아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큰 계기였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부분 다 근로소득자인데 회사에서 1시간 더 일한다고 해서 뭐 누가 돈을 더 주나요? 야근수당 안 주는 데도 많은데, 사실은 1시간 집중해서 이 정도 30분짜리 방송을, 뭐 제 방송은 스킵해서 보면서도 염승환 씨 채널은 다 보잖아요. 1시간 내내 종목 리포트밖에 얘기 안 하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물론 공부하는 데는 좋죠. 지식을 쌓는 데는 좋지만, 그렇게 리포트를 하루에 3, 40개씩 내가 본다고 해서 시장 보는 눈은 늘어날지라도 좋은 종목을 선정해갖고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는 거는 조금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은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증권사 리포트 다 상향 조정해도 하락한 종목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그런 거보다는 현재 당장 주도주, 그 다음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해서 그것만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거에 대한 매수 매도 방법만 공부해도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 카톡방, 지금 현재 유튜브 멤버십 회원이 40분 정도 됐는데 아직 카톡방 안 들어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고정 댓글에 다시 한번 남겨드릴게요. 들어오셔서 혹시 뭐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는지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질문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갤럭시 같은 경우는 바로 구독 버튼 옆에 가입 버튼 누르면 되고, 아이폰은 아마 가입 버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냥 PC로 로그인을 하셔서 그렇게 아마 가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유튜브 멤버십을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 뭐 주식 서디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개인적인 바람은 당연히 제가 뭐 매수 매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강의를 하고 종목 선정에 대해서 강의를 했고 들었던 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더 수익을 많이 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한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방송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종목 선정을 하는지 원리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은 한 번, 두 번, 왜냐하면 또 유료잖아요. 사실 멤버십이 뭐 한 달에 5만 원, 8만 원 막 이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3번, 4번씩 돌려볼 수도 있죠. 그럴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제가 교육기업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무료로도 강의를 많이 해봤어요. 근데 무료는 되게 취소율도 높아요. 당일 취소한 사람들도 심지어 있고요. 무료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강의를 5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엄청나게 필기를 하면서 초롱초롱하게 듣습니다. 저는 그거를 바라는 거예요. 뭐 멤버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격에 심리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훨씬 더 내게 공부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멤버십을 운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편집자 인건비 때문에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어쨌든 무료로 방송을 운영하는 거고 최소한 PD의 인건비는 나와야 된다는
그 구조상으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 두 가지 측면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 있다. 어쨌든 뭐 말이 길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주에도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수익 낼 수 있도록 저도 뭐 지속적으로 방송을 열심히 공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